사전 등록 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댓글창에도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을 선별하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뭐 소음이라든가 개인 공간이 협소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실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은 딴 데로 이사를 가든지 더 넓은 집으로 가거나 예,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이럴 때에 좀 가구를 버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가 사실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꼭 필요했던 가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공간이 너무 비좁고 그렇다면은 사용을 별로 하지도 않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은 과감하게 좀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거가 이제 뭐 소파 같은 것들. 소파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만은 주요 기능은 온 가족들이 한 텔레비전 프로를 같이 4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1시간에 모여서 볼 일이 없어요. 4명의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공간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소파에서 널브러져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뭐 다른 공간을 만드시든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구 배치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변화를 수용하면 공간이 재미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게 당연히 재미없어집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같은 데 가가지고 공연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의 공연을 보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열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몇만 명이 같이 볼 때 그 어떤 엄청난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닥불을 가운데 피워놓고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던 그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거고 사실 그 엔돌핀이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 생태계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택트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영화도 사실 아무리 큰 스크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감동이 좀 다를 것 같고 제일 심각한 게 이제 공연 같은 것들 뭐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미없어진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어떻게 다른 경험으로 채워줄 것이냐. 이제 공연 문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야 그냥 가가지고 맨날 먼 발치도 조그만하게 보이는 거 안 하고 BTS 공연을 카메라 앵글 네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는 이제 엔터 회사들을 많이 인수하고 돈을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컨텐츠로 떠올라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연대감이라든지 유대감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여지껏 우리가 봤던 비주얼 인포메이션들이 훨씬 더 여지껏 느끼지 못했던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체험들 이런 것 쪽으로 더 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아마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가 아까 제가 일자리 같은 데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기능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거든요. 모든 공간들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공간 구조가 바뀌면은 내가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절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재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SNS는 사실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긴 좀 뭐하잖아요. 그냥 그걸 통해서 그냥 뭐 어떤 뭘 찾아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우리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바이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이 없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SNS상에서는. 아무리 채팅방 연락이 띄워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인터넷 어떤 그 IT 쪽 산업에 계신 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코로나 때문에도 가지만 일반 환자들도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병원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정말 저거는 뭐 답이
저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어떤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과 아까 그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들이 좀 지금은 우리가 병원이 점점 커졌는데 그 병원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 온라인 진료라든지 이런 게 해서 가급적이면 큰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하고 굳이 피지컬리 오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들은 다 어떤 근처에 있는 새틀라이트 병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꼭 와야 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처럼 환자가 사용하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좀 럭셔리하게 넓혀야겠죠. 뭐 2배를 넓히던 해가지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전염병에 대한 위험이 좀 적은 그런 쪽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필연적으로 꼭 돼야 되는 부분이 이 IT 기술하고 BT 기술의 융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물론 있죠. 내가 요즘에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걸리고 나면은 이 사람의 사생활이 다 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 BT 기술하고 IT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굳이 내가 가지 않았을 때 뭐 병원에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조금 더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많이 좀 도입하고 많은 규제들이 좀 풀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의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로 계속 두면은 정말 배달 기사 쪽 일자리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회식이 없어졌거든요. 회식이 없어져가지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가셨냐면은 다 택배 하시는 분으로 다 옮겼어요, 일자리를. 요즘에 또 하나 늘어나가지고 편의점도 하시는 거 알죠? 편의점도 배달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 겸 해가지고 편의점 물건 사가지고 심부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생겨났어요. 정말 전 국민의 50%가 다 딴 사람 거 배달만 하다 끝나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자리로 이게 경제 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사실 그게 꼭 이게 바람직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인간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은 빨리 어떤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고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걸로 좀 바꾸고, 좀 오히려 저는 인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헬스케어 쪽의 일자리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환자들 돌보는 돌보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한 분이 한 6명씩을 케어한다면은 그게 더 1대1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그런 쪽의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고, 단순하게 뭐 기계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쪽으로 빨리 패러다임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엔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인데요. 이거 교수님이 좀 재밌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살고 계신 집에서 딱 한 가지를 바꾼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집이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가지를 바꾼다요. 사실은 이게 제 집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바꾸진 못하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면은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제 집 거실에서 계단을 뚫어가지고 옥상 정원을 내 개인 정원처럼 쓰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프라이빗한 가든을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또 가능하다면은 제가 방송에도 맨날 얘기했던 방에서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좀 뚫는다든지, 심리적으로 사실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프라이빗하게 내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느낌을 좀 받게 하고, 뭐 혼자 있고 싶으면 커튼만 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이제 텔레비 다 각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방에서 랩탑으로. 그러면은 내 침대에서, 소파 대신 침대에서 정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랩탑 보는데 다른 가족 구성원하고는 전혀 이렇게 뭐랄까 계속 고립된 느낌이 안 나게끔 거실 쪽을 향해서 난 창문을 통해서 건너방에 있는 사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지금 있는 아파트는 발코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질문 제가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자막을.
개인적으로 꿈꾸는 집이요. 저는 도시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한 5분 이내에 카페가 좋은 게 있고, 걸어서 5분 이내에 극장이 있고, 그런데 옥상 정원이 되게 크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지어져 있는 그런, 말 듣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되게 좋은 동네에 그런 도심 속에 있는 빌딩의 꼭대기에 사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그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돈이 정말 많으면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같은 데 살고 싶은 생각도 있죠. 네, 근데 거기 약간 아쉬운 게 극장이 없어요, 근처에.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어요. 물가에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답변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시대와 환경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집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큰 공간이 있어야 그런 변화가 가능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좀 도시계획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필지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필지와 건축 법규가 만들어낸 제일 아까운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건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건물들 필지는 대부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에서 몇십 cm 띄어서 건물을 지어요. 50cm, 1m씩 이렇게.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짜투리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로 그게 낭비가 심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에 60평, 그러니까 건폐율 60% 정도 되는 집을 짓는다, 건물을.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40%가 남으니까 마당이 한 30평은 나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설계를 시작을 해요. 뚜껑을 열어보면 한 15%도 안 남아요.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짜투리 땅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냐면 바깥쪽이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 센치만 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간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롭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낭비되는 공간들을 한 군데 모아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같은 것들도 지금 보시면은 필지가 이렇게 테라노 같은 데 보시면은 몇백 평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빌딩들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들이 그 필지마다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한 블럭을 단위로 개발을 한다면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몇 군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쾌적한 그런 스트리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빌딩마다 만들어지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땅들이 있어요, 보통. 근데 그 땅들은 대부분 다 그냥 흡연자들이 그냥 점유하고 있거나 쓰레기 버리는 대로 다 버려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블럭에 있는 기부 체납하는 땅들을 한 군데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00평짜리 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낮아야 되는 데는 낮게 만들고 높아야 되는 충분히 높게 만들면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간을 쓸모있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디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옆에 어떤 게 놓여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그렇게 밀도가 높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좀 디자인을 제대로 하면은 좋은 도시를,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감염이 에어로졸 감염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위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방역이 가능한 공간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본다는 얘기는, 가능하려면은 완전히 컨트롤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그러한 아주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쓰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항상 도시 중심으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여기 부유한 사람들이 막 하늘에 이렇게 도시를 띄워놓고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에이트리움 돔으로 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도시도 전염병에 강한 그런 도시도 만들어 놓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그런 식으로 그 사유화된 실내 공간으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아까 제가 학교 같은 경우도
점점 뭐 다 온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되고 좋게 상향 평준화되어 이거 개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근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모이는 학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딘가에는 한 1%의 학교는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가지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은 돈에 의해서 그 공간의 퀄리티가 많이 좌지우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컨트롤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공간이 더 분리되고 양극화될 가능성은 사실 더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사실은 점점 심해졌을 때 어디가 제일 매출이 올랐냐면 스타필드 하남이 제일 매출이 올랐거든요. 왜냐면 스타필드에는 공기를 다 깨끗하게 설악산 수준으로 케어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쓸 수 있으려면은 스타필드에 갈 수 있는 차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돈을 내고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안전한 공간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되면서 이게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원이 중요하다고 한 게 그런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 도시에 계획으로 돼서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에 강하면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쇼핑몰에 그 실용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야외 공간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공간에 뭐 좋은 도서관에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공통으로 즐기면서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의식적으로 많이 재배치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안 하게 되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소통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런 갈등은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회 비용으로 다 청구가 날라오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많은 정답을 놔두고 싶지만 아쉽게도 질의응답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바쁜 일정 가운데 흔쾌히 저희 포럼에 강연을 수락해 주신 유현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의 만족도 조사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고요. 유튜브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정된 12월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강연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과학기술 여성 리더스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